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사실상 제가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대 팔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질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9월 대세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2차 폭등 직전 지금 바로 긴급 분석 들어가니까요. 제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는 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는 목표가가 얼만가 궁금하시다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상당히 빠른 성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3,360명이고요. 현재 10,000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들을 보시고 다른 거 안 바란다고 했어요.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모두 하트를 제가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를 제가 제 진심을 담아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제가 카톡방을 하나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 오픈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참여 가능하냐? 이거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알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한가라든 급등이든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사실상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어디서 언급 드렸냐면은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상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계속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찍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언급을 드리고, 주가를 계속 지켜봐라, 홀딩해라, 지금 잡아도 된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세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언급해드린 이 음봉 부분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바닥을 찍어주고 현재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정고점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계신 또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겠죠. 제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왜 그러냐, 왜 상승할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뭐 크래프톤까지 BBIG K 뉴딜 지수 편입 이슈로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이게 왜 호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자금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펀드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패시브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전략이 있습니다. 액티브와 패시브 전략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패시브는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1% 오르면은 나도 1% 수익 나고, 지수가 3% 오르면은 나도 3% 수익 나고, 그게 바로 패시브 전략이고요. 액티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더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액티브 전략입니다. 그럼 액티브는 대략 뭐 지수가 1% 오르면 내 종목은 3%, 많게는 뭐 4% 이상까지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액티브고요. 근데 사실상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이 패시브,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실상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BIG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나 크래프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증거니까, 패시브 지수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란 증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KRX, BBIG K 뉴딜 지수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크래프톤이 편입이 됐고요.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달 10일 K 뉴딜 지수 5종의 구성 종목을 정기 변경한다고 밝혔고요. 뉴딜 지수는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2차 전지, 배터리, 인터넷, 게임 등등등에서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K 뉴딜 지수 바이오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편입이 됐고요. 신풍제약과 CJ는 빠집니다. 코로나는 뭐 한물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터넷 지수에는 이진 이니시스와 그다음에 뉴딜 지수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그래서 코로나 이슈로 올라갔던 기업들은 웬만하면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됐다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외국인이 패시브 펀드가 사실상 이 돈이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게 임상 2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임상 3상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임상 3, 이미 2상은 들어갔고 3상이 이번에 완전하게 좀 스타트를 했다. 그래서 백신 첫 투약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투약 후 효능평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효능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8월 30일에 첫 환자가 투약이 된 후 5일 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립감염연구소장 3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의 임상 3상이 국내 14개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 진행 중이라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환자 투약이 개시됐고 지금 임상시험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능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19 국산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이 멘트가 중요해요. 신속한 확보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정확한 게 중요한가 신속한 게 중요한가. 물론 신속 정확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가 나왔다? 신속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SK바이오언스사의 합성 항원 백신인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참여자의 임상 검체에 대한 효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일단 빨리 임상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10일 임상 3상 승인을 받고 30일에 첫 투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추진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임상시험 결과의 신속 도출을 위해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뭐 원래 한 달 걸릴 거 우리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놔서 한 2주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뭐를? 전문 인력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아야겠죠?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표준 물질, 표준 시험법 등 백신 개발 필수 인프라를 확보해놨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가져와봐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12,000여 건의 검체를 분석할 예정이고 임상 검체 70% 내외는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30%는 뭐 여러 가지에서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NA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은 사실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순항 중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게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해서 아마 충분히 나라에서도 밀어주고 있겠구나. 왜 국산 1호 백신이라는 이 달콤함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년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산 1호 백신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만한 이슈가 있을까? 저는 그보다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약 1,000만 회분을 국산 코로나 백신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도 아니고 화이자도 아니고 얀센도 아니고 노바백스도 아닙니다. 그 어디도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을 내년에 구입한다는 건 뭐예요? 내년에 무조건 국산 백신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쭉 보면은 정부가 내년에 구입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9천만 회 가운데 1,000만 회분은 국산 백신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9분의 1 정도죠.
상당히 뭐 많은 약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예산은 약 3조 1,530억 원이고요. 해외 백신 8천만 회분,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비로 2조 4천억이 배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 보겠는데, 그래서 사실상 백신 도입 1,500만 회분 선구매비를 반영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1,000만 회분 백신 구매비로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빠르다라는 건데, 근데 어디 거 산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년에 국산 산다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백신 만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디 백신을 산다라는 거냐에 대해서 대충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왜 이거는 간만 있어도 알 수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K백신 방금 얘기했던 내년에 구입하는 백신 1,000만 도즈 놓고 각축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1,000만 도즈가 뭐냐라고 한다면 1회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2번 맞죠. 근데 사실상 1,000만 도즈라고 하는 거는 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1,000만 회분을 방금 얘기했죠?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물량에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좀 적은 물량 아니냐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맞다. 2번 맞다고 했는데 대략 2번 맞는다고 했을 때 500만 명분밖에 안 된다는 거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상 백신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는 국산 백신 1,500만 회분에 대한 선급금으로 720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시 짜면서 다시 1,000만 회분에 대해 1,920억 원의 잔금을 치르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내리자면 어쨌든 그냥 1,000만 회분을 사겠다라는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쭉 보면은 사실상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 중에 현재 개발 단계에 가장 앞서 있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이 1,000만 회분을 싹 다 SK바이오사이언스 거를 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뭐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누가 지금 제일 잘 만들고 있고 제일 지금 기대 큽니까? 물어봤을 때 누가 여기에요 저기에요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어디?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샤라웃 언급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뭐 임상에 대한 법안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진행되라고. 그래서 국내 임상 3상에 진입한 업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하반기까지 임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진행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1,000만 회분짜리 사는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 거를 그냥 싹 다 사들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 3상 계획을 식약처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상 끝나기 전에. 좀 급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해볼만 하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백신 개발 업체들 입장에서는 힘이 좀 빠질 수 있겠네요.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 혼자 독식을 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건데 맞다. 왜? 사실 임상 3상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진입했지만 이미 상반기 백신 상용화 계획을 건 업체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접종률이 1차 기준 57%가 넘고요. 추석이 지나면은 약 70%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하면 이미 백신을 거의 다 맞은 상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으로는 매출이 날 수 있겠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업체들은 오히려 그냥 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도 쓸 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막차 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정부가 부스터샷 용도로 내년에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 8천만 회분을 구매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백신들은 아마 크게 이슈를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막차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대감이 큰 거는 알겠는데 리스크도 있잖아요. 무슨 리스크 있습니까?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의무 보호 예수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내 것도 팔아야 되나? 나 들고 있어요. 뭐 수익주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3개 정도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있고요. SK바이오팜이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있습니다. 보호 예수가 풀리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보호예수가 해제되고 나서 하락이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보호예수가 풀리고 나서 뭐 사실상 거의 보합권에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누구께 풀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대주주야. 대주주인데 모르는 대주주가 아니라 흔히 알고 있는 SK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모 회사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다.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겠죠. 하지만 뭐 하이브에 관계없는 넷마블이 들어가 있다. 넷마블은 팔겠지. 카카오 게임즈에 뭐 다른 게임 회사가 들어가 있다. 팔겠지 당연히. 근데 카카오 게임즈 안에서 카카오가 팔겠습니까? 카카오 물량 안 팔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호예수가 풀리고 나서 리스크 있는 물량이냐 없느냐의 문제는 과연 모 회사가 누구냐 또는 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자사주면 팔 수도 있죠. 자사주 보호예수는 1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2억 8,266만 주가 쏟아집니다. 어마무시한 물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의무보호예수 9월에 해제되는 종목은 약 36개고요. 물량이 2억 8,266만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은 원래 이제 기업 IPO를 통해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혹은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왜? 니들만 수익 보고 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들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상장하자마자 다 팔아버려서 떡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의무보호예수 물량만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기업은 Y2솔루션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5,233만 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68%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 약 70% 거고, 70% 물량이 쏟아지면 당연히 주가 빠지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면은 아마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이브는 의무보호예수가 풀리고 나서부터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얘기했습니다. 대주주가 중요하다 했죠.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 구성을 보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좀 보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 구성은 정말 간단해요. SK케미칼 68.4%, 이게 풀리는 거예요. 아니 케미칼이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지금 아직 임상 3상도 안 나왔고 이제 2상 진행하고 있는데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 다음이 우리사주조합이에요. 1년.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 회사들에 있는 직원들.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잡다한 주주들이 없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 보겠습니다. 아까 뭐 어디 빠졌다 그랬죠? 아까 빠진 기업이 실제로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랑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팜 얘기했죠. 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질, 이게 2021년도구나. 카카오 게임즈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거를 제 날짜를 캘린더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이 뭐 8월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9월 달로 넘어가면은 상장 일정이 있겠죠. 예, 카카오 게임즈 여기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잡다해요. 보시면은 제3자 유상증자 배정, 자발적 보호예수, 상장 주선인, 정말 이 부분에서 최대 주주까지 해가지고 정말 잡다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호예수가 풀릴 때마다 6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6개월 풀릴 때마다 주가가 등락이 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등락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백신을 개발한 기업 중에 정말 글로벌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노바백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노바백스만이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백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노바백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주가가 한번 임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임상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언제? 중간 임상 발표. 이거 중간 임상 결과 보니까 좋은데요? 하니까 급등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임상 3상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임상 3상 완료예요. 했을 때는 4월이 넘어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중간 임상 실제로 한번 지켜볼게요. 한번 임상 중간 한번 열어볼게요. 괜찮은데요? 하니까 주가가 뛴 거예요. 완전한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임상이 끝나기 전에 이거 성공하겠는데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 뛰었습니까? 대략 한 120달러, 130달러 하는 게 320달러, 340달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몇 프로 뛰었습니까? 솔직히 많이 뛰면 250%까지 뛴 게 노바백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중간 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노바백스는 임상 3상의 중간이었습니다. 중간이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상 결과를 진행 중이면서 3상도 같이 진행 중이다. 그럼 어떻게 중간 결과를 우리는 임상 2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중간 결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임상 2상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써 있습니다. 임상 2상입니다.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우리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리포트고요. 9월 중순 6개월 보유예수가 해제가 되는 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10월쯤 자체 코로나 백신 GBP510의 이상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예상이 되니까 이상 발표가 나오겠네? 그럼 이슈는 언제? 기대감 언제? 9월에 받는 거죠. 9월에 이슈를 계속 받아서 10월에 임상 이상 터질 쯤 해서 가장 큰 이슈를 받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3상이 과연 2상보다 2배, 3배, 4배 높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상에서 90%든 95% 나오면 3상도 비슷하거나 몇 퍼센트 올라가거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다? 2상이 정말 중요하다. 3상보다 2상이 중요하다. 이 결과 발표가 언제 있다? 10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다? 이 노바백스처럼 이 노바백스가 바닥권에 임상 3상 발표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중간 발표하면서 급등한 모습처럼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임상 2상을 우리가 10월달 기다려야 된다. 그렇단다면 뭐다? 약속의 9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정고점을 돌파하자라는 거고, 아까 리포트의 목표가도 얼마였어요? 아까 리포트의 목표가도 37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7만원. 정고점 무조건 돌파해야 37만원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의 정고점 돌파를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지켜본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해피한 9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 일단은 홀딩 전략 드리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 상황 맞춰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요. 아까 전에 좀 이 김동석 대표랑 같이 장중 대응, 장중 급등이나 장중 상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카톡방을 아까 오픈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단타 종목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시황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뉴스를 매일 업로드 해드린 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등이 가능한 테마주를 미리 정리해드리거나 또는 급등을 잡을 수 있는 매매법까지도 업로드해드리는 곳이 있어요. 무료로. 전부 다 무료로.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에서 카톡방 참여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각 스마트폰 안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터치해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추천주도 있고요. 이게 당일 급등 종목이겠죠? 이게 시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강의 자료, 테마 주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카톡방은 어디서 참여하나요? 카톡방은 제가 이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전 매매 상한가 카톡방 오픈한다고 써놨죠. 이 카톡방 글에 들어오시면은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카톡방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같이 매매했던 계좌 내역이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뭘 해드리냐? 제가 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김동석 대표 관점에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이슈 종목 실시간 공유하고요. 장마감 이후 최바닥 대비 50% 100% 급등을 포착할 수 있는 매매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모르는 일정 이슈에 따라 바닥권에서 50%에서 100% 급등되는 기대되는 종목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카톡방에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착순 300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9월 7일 오후 6시에 이 어플 내에서 오픈을 할 거니까 이 주식연구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이 어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9월 7일 오후 6시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예상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월 3일도 올라왔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주말 동안에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한국선제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종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렇게 추천주하고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100% 상승급등 잡는 법 제가 이 자료집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도 궁금하시면 여기서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오늘도 제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렸고요. 시황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고 다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주랑 강의까지도 무료로 다 업로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자료, 그 다음에 단타 종목 또는 장 시작 전 시황 모든 것들을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잘 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공유 꼭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지치지 않고 항상 도움이 되는 마르스 김동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